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숨쉬고 먹고 말하고 삼키고 참 중요한 일들인데요.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오늘은요, 좀 낯선 이 두경부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클리닉 웰에서 생기발랄한 에너지를 책임져주고 계시는 우리 세 분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전화장사 이만기 교수님, 요요미 씨, 박경래 선생님. 근데 두경부암 우리 세 분들 혹시 좀 들어보셨어요? 근데 뭐 췌장암, 배암, 위암 뭐 다 들어봤는데 두경부암은 그쵸. 처음 들어봤어. 근데 경부암 하면은 보통 여성한테 있는 작은 그거만 생각을 경부암, 하지. 그죠? 그것만 생각했지. 두경부암 진짜 생소한 이름이잖아. 네, 저도 그죠? 처음 맞아요. 들었어요. 말하고 먹고 삼키고 또 우리 요요미 씨 노래도 하고 이런데 이게 안 생긴다면 많이 그래? 걱정되겠죠. 가장 걱정되는 거 요요미 씨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수니까 노래? 먹는 거요. 먹는 거. 제가 먹고 맛있게 먹고 네. 이 맛있게 먹은 음식이 여기 고루고루 소화가 잘 되는지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 거기서 쫙 뻗어서 그래서 노래도 네. 좀 하고 잘 먹어야지, 그죠? 밥심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먹는 거 중요해요. 네. 나는 입에 넣으면 부리끼가 안 잡히는데 몸이 못 잡고. 그 사람이 진짜 오복 중에 하나가 이거 하지만 근데 그냥 먹는 거 이것 같이 뺏어 간다면은 네. 삶에 대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예. 이 두경부암 또 흔히 알려진 암도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국가 검진도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생소합니다. 오늘 공개 클리닉 웰에서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사 선생님 함께 하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두경부암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실 이비인후과 안수현 과장님, 그리고 혈액종양내과 최윤희 과장님, 방사선종양학과 유도솔 과장님, 세 분 함께 하십니다. 뭔가 좀 든든하네요, 오늘은. 오늘 많은 정보가 네.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 네. 세 분이나 오신 걸 보니까 그만큼 이 두경부암이 좀 많이 생소하고 어려운 암인 것 같은데 두경부암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두경부암 대체 어떤 암을 말하는 건가요? 두경부암은 말 그대로 머리와 목 부위에 생기는 암을 말하는데요. 네. 이제 이쪽에는 되게 여러 가지 세부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코나 입, 목 안에 뭐 후두, 인두 그리고 침샘 이런 데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편도선이나 후두나 네. 혀에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각각 편도암, 후두암, 설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연예인이 비인두암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얘기가 네네. 있었는데요. 들었어요. 그것도 두경부암의 한 일종입니다. 근데 편도 옆만 생겨도 진짜 불편한데 얼마나 편도 불편하다고요. 암이라고 하니까. 열도 나고 그쵸? 막 네. 침도 못 챙기는데. 발생하는 네. 부위에 따라서 이게 이름이 좀 달라지는 것 같네요. 자, 앞서 말씀해주신 암들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요. 혹시나 나도 이 암은 아닐까 자각해 볼 수 있는 차트를 저희가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증상을 보고 어떤 암인지 좀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두경부암의 의심 증상 차트. 그러면은 하나씩 저희가 떼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목구멍 통증, 음식물 삼킬 때 통증, 목에 이물감 이런 게 느껴진다면 어떤 암일까요? 이거 약간 감기 감기. 기분이니까 그럴 때도 감기 걸리면은 여기 막 이렇게 물만 먹어도 이거 네. 되게 따끔하잖아요. 따끔하고. 뭔가 따끔따끔거리고 이렇게 막 그럼 뭔가 이게 아마 넘어가고. 목 어딘가겠죠? 저는 목에 이물감 저게 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콩국수 있지 않습니까? 콩국. 콩국. 그걸 참 좋아했거든요. 네. 옛날에 근데 좋아했는데 그때 담배를 피울 때 이걸 먹으면 그게 콩국이 안 넘어가요. 엄마야. 이물감이 막 있어가지고 그 담배를 딱 끊고 나서는 지금은 시원하게 넘어가는데 그런 이물감도 제가 느꼈거든요. 그것도 진짜 끊으시길 잘했어요, 정말로. 내가 지금 2006년도 끊었으니까 꽤 된 거죠. 박수 한번 여기서 네. 치고 가죠. 진짜. 네. 그게 와, 몇 년? 진짜 그런 게 그 하나 중에 그러면 하나는 어떤 암인지 한번 볼게요. 네. 이러면은 편도암. 편도암의 편도암.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증상들은요, 우리 편도염 걸렸을 때도 이런 증상들 좀 느끼지 않나요, 선생님? 네,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증상인데 이제 편도염은 주로 이제 일주일 이내에 거의 약 먹고 하면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암이 있는 경우는 이제 약을 먹고 해도 증상이 훨씬 오래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이것도 무섭다. 다음도 한번 진짜 보겠습니다. 무섭다. 다음 증상입니다. 자, 쉰 목소리, 기침, 목구멍의 통증, 그리고 삼키기가 곤란한 증상들이 있다면 이건 그냥 감기 아닌가 이게 싶은데. 난데 나는 똑같은데 지금 신목 소리도 나오고
기침도 나오고. 그럼 방금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아니 목에 통증도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뭔가 좀 피곤하거나 이러면 약간 이렇게 막 뭐 통증 걸리잖아요. 우리 요요 씨도 노래 연습 하고. 많이 하면 목 쉬고 네.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소리를 안 들리기 때문에. 락커는 아니니까. 네.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떤 암인지 한번 볼게요. 후두암. 후두암이네요. 후두암에서 그러면은 목이 쉬면은 요거 증상을 좀 제일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후두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목소리를 내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증상이고요. 이제 흡연자에서 2주, 3주 이상 신목소리가 지속이 되면 이제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쉰 목소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더 무섭네요. 네. 네. 다음 증상 보겠습니다. 혀에 하얗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고 혀에 혹이 생긴다면은 그럼 혀암이겠죠? 서랍 아닌가요? 아닌데 이게 근데 혀가 우리 백태가 많이 낀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자고 나면 보면 지금 깨끗하게 깨끗해요. 안에가 하얗게 많이 네. 있고 그래서 밤에 막 갈 때 이렇게 막 네. 양치할 때 막 혀를 많이 이렇게 씻기는 맞아. 씻는데 햇바닥 이거 무슨 암이에요? 보면은 뭐 아무래도 당연히 서랍. 서람이겠네요. 설. 네. 서람. 서람도 많이 생기는 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1년에 500명 정도 생기고요. 네. 그 혀가 헐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소위 그렇게 증상이 제일 잘 나타납니다. 아. 궤양으로 제일 잘 나타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하얗거나 붉은 반점, 혹이 지속이 되면 최소 2, 3주 이상 지속이 되면 마찬가지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암이 네. 남았는데 어떤 증상인지 어떤 암인지 보겠습니다. 잦은 잦은 코피가 나거나 청력이 저하되거나 한쪽 코가 막히는 경우 이럴 막히는 경우 거는 약간 나 코 막히는 건 나도 그렇다. 비염이 뭐 심해도 코 있거나 막히고. 그러면은 그렇죠. 예. 저도 이게 한쪽이 약간 이게 좀 한쪽 코는 바람이 숭숭 잘 나오는데 네. 한쪽은 좀 덜 나와요. 진짜요? 시원하게 나오죠? 요즘 약해요. 꼬봉이 약간 짝짝이. 짝짝이서 그런가? 근데 어찌됐든 코 막히는 코도 있는 거잖아. 짝짝이 근데 있나? 청력까지 저하된다고 하면 코 뭔가 이게 짝짝이나. 연결된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비인두암이네요. 맞아요. 사실 그 배우 김우빈 씨가 이 비인두암으로 투병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암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그럼 정확히 어디에 생기는 암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인두라고 해서 그 코 뒤쪽에 이제 인두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귀 쪽도 연결이 돼요. 이관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거기에 생기는 암이고요. 처음에 사실 증상이 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고 좀 진행이 되면 이제 귀에 중이염이 생겨서 귀가 한쪽 귀가 먹먹하고 청력도 떨어질 수 있고 그쪽 코가 이제 막힐 수 있고 코피도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 없이도 목에 이제 혹이 먼저 임파선에 네. 전이가 돼서 먼저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국가 건강 검진에도 없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게 병원에 이미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좀 늦다고 생각이 들 생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편도암, 비인두암은 증상이 조금 처음에 없기 때문에 좀 자각 증상이 생기면 이미 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후두암이나 설암은 이제 후두암은 목소리가 빨리 쉬고 네. 그리고 설암은 이제 입에 우리가 보이는 부위다 보니까 이제 좀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암이어가지고 이 두경부암에 걸리는 환자가 상당히 많은가요? 국감 통계에 따르면은 2017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약 5,300여 명, 그러니까 갑상선 암 환자를 이제 제외하고 5,300여 명이고 전체 암 환자의 2.3% 정도를 사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 사실은 이제 이런 암 같은 경우 초기에 발견을 해야지만이 이게 되고 특히는 이제 얼굴 부위에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두경부 쪽에 있잖아요. 이게 늦게 발견할수록 미용상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각 증상에 대해서 두경부암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암하면은 뭔가 이 오장육부가 있는 이쪽을 생각하지 네. 얼굴까지는 뭐 생각을 잘 여기 무슨 못하게 암이 되는 것 있을까? 같아요. 네. 근데 얼굴에 뭐 종양이 만져질 수도 있고 혀에도 암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자각 증상을 미리 좀 잘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잘 알아야 잘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두경부암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이 두경부암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높여보겠습니다. 네, 카드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드남과 검색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극장. 극장. 예.
요거 재밌습니다. 오늘은 제가 승산이 있습니다. 두경부암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생소한 거는 주변에 걸리신 분도 솔직히 없잖아요. 네, 그날은 검색이 최고입니다. 네.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네. 카드람들이 전부 다 그 바캉스. 휴가철이셨다. 휴가를 다 가서 네. 제가 정보가 약간 부족했는데 오늘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정말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한번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생소한 질환일수록 검색을 잘해야 됩니다. 네. 검색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카더라의 끝은 어디일지 카드의 이것도 참 끝은 궁금하네요. 없습니다. 네. 네. 끝은 무궁무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승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금연을 한 지 5년, 두경부암의 위험이 줄어든다. 금연을 한 지 5년, 두경부암의 위험이 줄어든다. 우리 이만경 교수님 금연한 지 얼마 되셨다고 하셨죠? 저는 15년? 2006년도 했으니까. 15년 되시네요. 근데 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검인을 하고 나면은 네. 연도수가 문제긴 있어요. 뭐 5년에 뭐 몇 퍼센트, 뭐 생존율이 10년에 높아지고. 몇 퍼센트 이게 네. 있는데 일단은 5년 동안 끊었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두경부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뭐 카드라 통신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맞다. 나도 갈 제 필요가 경험상, 없다. 예. 제 경험상 네. 아니 그러면 예방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담배를 왜 끊어요? 끊을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5년이면 끊은 기간이 5년이 지났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저는 충분히 박수도 치고 응원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년 내내 담배를 피운 검색하세요, 사람이 검색을. 5년을 네, 검색을 하고 지금 제 카드랑 같이 가실랍니까? 또 싸우고. 검색을 해봐야 좀 되죠. 알겠습니다. 네. 싸우지 마시고. 검색 바로 들어갑니다. 네. 두 분 얘기하고 계세요. 검색 좀. 저는 그냥 위험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 그래. 희망적으로. 아유. 아니 근데 두경부암 5년 쳤더니 뭐 나왔는지 아세요? 뭐 나왔어요? 5년 생존율 50%. 너무 무서운데요. 아 되게 무서운 암이네요. 네, 지금 금연 5년이 문제가 아니고 50, 두경부암 5년 쳤더니 생존율이 반밖에 안 된대요. 5년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네, 금연 금주가 예방 1순위래요. 네, 이제 그러니까. 치명적인 암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상당히 무섭네요. 그럼 우리 영감도 일제 담배 못 피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럼요. 안 된다. 네. 뭐 한 이틀 끊었다가 또 담배 피워도 딱 걸렸어. 왜 그러는데 칸기네. 네가 내를 성질을 건드리니까 피우지. 이 칸다고. 좀 건들지 말지 왜 그래? 왜 건드렸어요? 자기 하는 말 아이가 그거는. 예? 자기 하는 말 아이가. 제가 볼 때는 누님이 성질을 많이 좀 이렇게 돋굴 것 같은데? 그거는 잼매 그래. 또 이렇게 본인을 돌아보게 되시네요. 나는 집에서 나쁜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OX 선택을 하죠. 금연을 한 지 5년, 두경부암의 위험이 줄어들까요? 저는 그래도 좀 더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X가 있습니다. 아니요, 윙크하지 마세요. 윙크 금지, 윙크 금지. 저는 X. 저는 O입니다. 나도 오다. 나도 O. 또 나만 이렇게 외로운 길 간다고? 알겠어요. 5년이라는 기준이 사실 좀 혼란스럽네요. 5년, 과연 5년만 금연을 해도 두경부암 예방에 그래. 좀 효과가 있을지 조금 예방이 궁금합니다. 있을 거예요. 답은 네. 1%라도 있겠죠? 그래. 1%라도. 1%라도 있겠지. 저도 그랬으면 좋겠죠, 당연히. 네. 금연 다들 좀 저 하시고 선생님 정답도 맞는 바로 것 같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다수결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진짜 네. 다수결은 아니고 5년만 끊어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30% 감소합니다. 맞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담배를 한 번도 안 태우신 분하고 이제 똑같이 되려면 15년을 끊으셔야 되거든요. 전에요. 네. 이제 축하드립니다. 이제 똑같이 되네 그러면? 야야야야야. 그러면 이제 예? 노래 소리도 잘 나온다. 네. 안 째지고. 맞아. 15년 정도 가면 이제는 일반인과 똑같습니까? 담배를 한 번도 안 태우신 분하고 이제 위험도가 동일하게 같아지게 됩니다. 예. 담배를 안 펴봐라. 옆에 가면 냄새도 안 나지. 깨끗하지. 그 담배 피우는 사람 주위에 가면 담배째 흘렀지.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요새는 바깥에 나와서 피운다고 피우고 와도 냄새 난다. 맞아요. 네. 보는 시청자분들도 꼭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문제부터 잘 안 풀리네요. 두 번째 문제, 과장님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는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
방사선 종양학과시잖아요. 뭔가 그 그래. 본인이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거는 자신감 아닐까요? 자신감이죠. 네. 예. 저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오늘 카드라가 필요 없다니까. 네, 문제를 아주 뭐 거의 네. 힌트도 다 주시고 저는 무조건 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방사선 종양학과 좀 희귀의 학과 아닙니까? 네. 자신 있으시죠? 과를 빼고 왔어요. 아니 자기과가 나와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이게 정답이 X일 리가. 엑슬리가 만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저는 무조건 나갔잖아요. 옵니다. 이거는 이 뭐. 눈치를 가지고 좀 검색해봐요 검색. 방사선 이거는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조금 네. 검색하면 무서운 게 자꾸 나와가지고.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보통 이 항암 치료 중에 약물 치료도 있고 방사선 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적 치료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두경부 쪽 암은 방사선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저렇게 쪽집게 똑 내주시잖아. 네. 문제를 잘 못 내신 것 같아요. 아니 저런 데서 위험이 따른다 또. 또요? 저런 데서 위험이 안 그럼 따른다. X 가실랍니까? 모르지 나는 그것도 뭐 입학하신 분들내다. 근데 그 방사선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세계 두경부암의 날이 있대요. 아셨어요? 7월 27일이네요. 네. 요건 하나 새로 알았는데. 근데 검색이 뭐 이렇게 유용한 정보가 잘 나오진 않네요. 어떻게 할래요? 어쨌든 저는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이 내신 문제니까 네.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두경부암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믿고 싶어서 네. 노를 오. 뺐습니다. 네. 전부 O. 네. 야, 이랬는데 정답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오늘. 네. X 하지 마세요. 네, 문제가 너무 쉬웠네요. 네. 네. 네, 두경부암은 방사선에 실제로 잘 듣습니다. 오. 그래서 초기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편도암이나 후두암, 비인두암은 실제로 초기일 경우에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치료를 하고 있고 성적도 80에서 90%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이게 이 두경부암이니까 얼굴이잖아요. 뭐 수술적인 방법을 하면은 흉도 치고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방사선 치료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진짜 다행이네요. 네, 앞으로도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완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가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쉽게 지나갔네요. 진짜 서서히 저희들 이제 공개 클릭 웨어를 네. 하면서 그래 눈치가 이제 10단 정도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눈치만, 정말 네. 매 회차를 거칠수록 문제 잘 내셔야 됩니다. 네. 예. 문제 지금 바꾸고 싶으면 빨리 바꾸세요. 네. 바꿔야 되나요 지금? 여기 눈치가 보통 눈치들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이 여긴 통편집될 수 있어요. 네, 마지막 문제 주시죠. 네.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이러스 백신으로 두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 바이러스 백신으로 두경부암을 예방할 수 수 있다. 있다. 근데 그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맞거든요. 그거는 근데 두경부암은 솔직히 제가 모르겠네요. 이럴 때 검색을 해야 되겠죠? 전화를 해봐야 되겠네. 네. 어디 전화해보고. 휴가 갔다 오신 분. 갔다 오세요. 친구야. 그래. 그때 그 백신 맞았지, 너? 그 예방된다 하더나? 그래. 그래, 알았다. 확실하지? 알았대. 된다 하네. 확실합니까? 네, 된다 합니다. 저는 검색했더니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라고 해서 여성분들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방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이거 맞아야 된다고 하네요. 맞아야 되고. 네. 네. 남자분들도요? 네. 친구분들 맞으셨다면서요? 맞은 친구 있어요. 아니, 확실하게 이게 여자도 맞아야 되지만 남자도 네. 예방주사를 맞으면 맞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된다 하더라고요. 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나도. 저도 같아요. 나도. 그 두경부암 예방하는 그런 백신도 있을 것 같아요. 있지. 근데 암이 예방이 된다면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을까? 아니, 근데 그 사람 정례 선생님. 제 주위에는 두경부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한 분 좀 있었는데 이렇게 후두 쪽에 실제로요? 네, 후두 쪽에 해서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지금 꽤 되셨거든요. 꽤 되셨는데 지금 생존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이게 우리가 두경부 쪽 이쪽에는 뭐 딴 위나 뭐 간이나 이런 쪽에 솔직히 신경을 많이 쓰지. 이쪽에 누가 뭐 그런 암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일반 분들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방접종을 안 하지. 만약 이게 정말로 좀 암이 자주 발생된다 이러면은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예방접종을 하죠.
나는 이래 보니까 우리 저희 집에 오시는 분이 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근데 말을 못하고 자꾸 막 그런 소리 하길래 뭐 또 농담하고 내가 왜 와 그러는 게 그러니까 압니다 카대. 근데 한 서너 달 지나고 와서는 말이 요게 뭐를 갖다가 또 그런데 무슨 말을 하니까 다른 데서 나오는 것더라 또. 하지만 서너 달 지나고 오니까 그 사람이 괜찮더라. 오. 그래서 O입니까? O입니까? X입니까? 아, 나는 만기쌤 따라가야지. 오. 우리 또 다 그럼 통일하나요? 그래, 통일 한번 해보자. 아. 오늘은 하는 김에 끝까지 네. 한번 해보자. 희망을 아니 줘야지. 세 분이나 나오셨는데. 아, 희망을 드려야 돼. 지금 아니 그럼 난처해 문제를 하시는 잘 것 내셔야 같아요. 된다니까. 네. 예방접종 백신으로만큼 이게 두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 아니면 이게 문제를 왜 내겠어요? 저희는 충분히 아까 문제 바꿀 수 있다고 기회를 드렸습니다. 네, 네. 저희는 오늘 오로 갑니다. 오로 통일. 갑니다. O로 정하셨습니까? 네. 정답은 사실 O입니다. 아유, 우리 오늘은 쉽다. 왜 네. 이래 있지? 잘하노. 어. 그 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그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가 특히나 이제 두경부암 중에서도 편도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일부에서.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두경부암, 특히 편도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올해 미국에서 미국 FDA에서 두경부암 백신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두경부암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 미 FDA에서 승인은 났지만 네네. 아직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예방 접종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하다. 네네. 근데 그러면 앞으로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네네. 이게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나이가 있었잖아요. 네네. 나이에 따라서 뭐 예. 이게 그 퍼센테이지가 이제 점점 달라진다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이가 있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자궁경부암에 사용하는 백신을 이제 두경부암 예방접종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권장 연령이 만 9세서부터 만 26세 그리고 이제 늦춰서는 만 45세까지 여성들에서는 이제 권유를 하고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이제 맞기도 하는데요. 이제 뭐 항문 질환, 항문암이랑 관련해서 이런 바이러스 관련된 질환도 남자에서는 만 9세에서 만 26세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경부암 백신 같은 경우 미국 FDA에서는 이제 만 9세에서 만 26세 미만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 자궁경부암은 3번 맞으라고 하던데, 그죠? 맞습니다. 예. 자궁경부암 백신과 같은 백신을 맞고요. 똑같이 이게 3번에 걸쳐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네. 아, 오늘 퀴즈 대결은 뭐 우리 네 명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야, 네. 아주 완벽하게 다 네. 맞췄습니다. 야. 네. 쟤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나이 들은 사람도 맞아야 되지. 이제 우리가 이 나이 됐다고는 안 맞아도 되나?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45세. 45세 나는 더 지나면은 더 지났는데 그러니까 보통 잼에 더 지났다. 네, 보통은 이제 바이러스 백신을 이제 45세까지 연장하는 이유는 26세 이전에 맞는 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백신에 대한 그 바이러스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45세까지 이제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 이상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그게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검증이 않습니다. 안 됐다. 슬프다. 나이가 많아졌어. 그러게요. 참 이게 이제는 의학 기술도 발달하고요. 예방 접종도 나오는 시대인데 더 많은 암도 이제 예방되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퀴즈 대결 우리 네 명이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앞서서 이 담배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외에도요, 이 두경부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역시 술, 담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담배가 네. 가장 이제 중요한 원인이고요. 두경부암 환자의 85%에서 담배와 관련이 됩니다. 85%. 네. 와. 그래서 담배를 안 태우시는 분보다 12배 이상 이제 발생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주랑 같이 하게 되면 상승 효과가 아이고야. 나타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20배에서 30배 정도. 그럼 술하고 담배하고 같이 하면 네. 더더욱 안 좋은 20, 거예요. 30배나. 와. 30배. 오, 진짜 무섭네요. 저것 측 이제 담배는 안 하고
술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4-5배 정도라고 돼 있어요. 네다섯 배요? 4-5배 정도. 아이고 죽어도 먹는 거는 먹고 살아야지. 맞다 아이가. 네.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못 먹고 저래서 못 먹고 이러면 어찌 사노 사람이. 나는 막 죽어도 막 묵고 죽은 개슬 뭐 귀신 때깔도 좋다고 못 볼라. 그러면 여기 이제 세 분은 그 술을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하지 와라겠노. 뒤지겠다. 설치가 아니에요. 네. 입 벌리 보세요.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또 이 여름에 시원한 생맥주 얼마나 아, 먹어야죠. 방송하다 갑자기 맥주가 생각나네. 네. 근데 20-30배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무섭고요. 이외에 뭐 다른 원인들 뭐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바이러스. 그래서 편도암을 일으키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가 최근에 이제 편도암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인두암에서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가 원인이 됩니다. 그 전염되고 그러나. 그러게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는 성접촉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도 침방울을 통해서 감염자의 침방울을 통해서 되니까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 자체는 전염이 가능합니다. 우리 영감은 담배 피우기 때문에 이제 아마 나이 들어서 그렇지만 뽀뽀는 끝났다. 그러면은 최근까지 계속 꾸준히 뽀뽀를 아이고 그래도 우리도 사람 해야지. 네, 부럽습니다. 예. 야, 그 깊이는 안 한다. 깊이 안 한다고요? 가벼운 뽀뽀다. 술에는 된다. 거기까지는 사실 별로 알고 싶진 않았어요. 네. 요즘 말로 그 TMI라고 하죠. 네. 바이러스가 원인이니까 또 전염이 되고 그래서 또 백신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두경부암 이게 발생 부위가 또 얼굴이고 하면은 더 걱정이 되죠. 맞아요. 또 두경부암은 그 발생 부위가 또 특수하다 보니까 치료법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두경부암은 이제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암을 또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초기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나 수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예. 혹시 꽤 진행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혼합해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을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항암 치료와 그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병용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 치료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얼굴이다 보니까 흉도 안 남게 해야 되고 좀 선생님들도 신경 많이 쓰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치료법을 최대한 비술적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같은 비술적 치료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또 반면에 이렇게 너무 미용이나 기능에 치우쳐져 가지고 암을 최대한 충분하게 절제를 하지 않으면은 또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은 최대한 줄일 정도로 암을 최대한 다 절제를 해서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다양한 치료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것들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 뭐 로봇 수술이라든지 뭐 네.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같은 이제 새로운 치료법들도 많이 도입을 해서 두경부암에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하신 네. 뭐 로봇이나 또는 그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딴 거는 뭐 로봇 것도 로봇이 하는 거고 하는데 중입자 치료 이거 정말 그죠, 너무 생소하네요. 생소한 거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뭐 치료하는 거예요, 그럼? 예,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 이제 고에너지 X선을 가지고 치료를 하거든요. 네. 이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빔 같은 건데요. 이제 뭐 중입자 치료도 비슷하긴 한데 좀 더 되게 무거운 탄소 이온 같은 거를 가지고 치료를 해요. 오. 그래서 이게 뭐 기존의 방사선 치료랑 뭐가 다르냐면은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 더 집중적으로 정상 조직에는 피해가 덜 가게끔 하면서 좀 저희가 원하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강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로 잘 안 듣는다고 알려진 뭐 난치성 암들, 뭐 흑색종이나 뭐 샘낭암종이나 육종 같은 그런 드문 암들에서는 중입자 치료로도 결과들이 꽤나 반응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런 좀 희귀한 상황에 놓인 그 환자분들한테는 좀 희망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입자 치료를 우리나라의 전체 그 중에 약 몇 군데 정도 이 치료를 지금 이제 그러게요. 할 수, 전국의 모든 병원에 있지는 않을 것 다 같아요.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현재는 우리나라에 아직 없습니다. 여기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설치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과기부에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옆에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이네요.
아, 진짜 여기 다른 치료법이 없던 분이라면 이 소식이 또 기다려질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해서 예후가 얼마나 좋은지도 좀 궁금해요. 아까 검색하니까 5년 내 생존율 50%라고 무서워요.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부위가 굉장히 여러 곳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 발생하는 암이냐 또 암이 몇 기냐 따라서 그 예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예로 후두암 같은 경우에는 1기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완치율을 사실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진행된 후두암이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을 이야기하는데 한 60% 정도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계속 이야기를 한 편도암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예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 바이러스성 편도암 같은 경우에는 5년, 그러니까 완치율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85에서 90% 정도를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가 없고 그다음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 이런 단계의 암일 경우에는 예. 85% 이상의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요즘은 좀 치료법이 많아져서 생존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네. 거죠?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희망적인 치료법들도 있고요. 초기일 경우에는 완치율도 높다고 하니까 정말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닥터의 진료일기에서는요, 이 비인두암을 선고받았지만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그만 텃밭을 가꾸신다는 정미자 씨, 오늘의 진료일기 주인공입니다. 텃밭에서 난 채소들을 수확하는 재미가 감사해. 쏠쏠하다는데요. 잘 먹을게. 향이 좋다. 잘 먹겠습니다. 요즘은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해요. 직접 수확한 채소로 준비하는 밥상이라니 감사하죠. 주로 콩류, 된장 같은 거, 된장국 같은 거 연하게 끓여가지고 가난하면 그냥 많이 먹어요. 건강식을 즐겨 먹는 이유 바로 비인두암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에 6월 달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항암을 6번 하고 방사선을 33번 했어요. 33번 하고 수술을 1번을 하고 몸이 이제 많이 좀 좋아져가지고 공기 좋은데 집을 이제 옮겨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니까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누가 봐도 환자라고 안 보고. 지금은 담담하게 말하시지만 아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경부 림프절 절제술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다 끝낸 완치 3년차 되는 환자분이십니다. 원래 정미자 씨 건강 하나는 참 자신이 있으셨다는데요. 어느 날 시작된 감기가 1년 동안 계속되고 근처 병원에서 감기약만 내내 사두셨다고 합니다. 감기라고만 생각하지 암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셨는데요. 어느 날 왼쪽 목에서 혹이 만져져서 뭔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도 표현 못하죠. 엄청 울었죠. 왜 나을까? 나 이렇게 착실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남이 그런 거 걸리는 줄 알았지. 제가 그렇게 그런 놀란 데다가 두 번째 놀라는 게 흔치 않은 이 비인도암이라는 게 항암하다가 많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나도 또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애들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정리를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고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심정으로는 가족회의를 했어요. 부산을 엄마 이사 온다. 지금 돈이 문제냐고 일이 문제냐고 이제 일 그만하라고 이제 그러면서 부산에 와가지고 애들이 이제 다 알아보고 입원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수술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네. 이게 치료받으시던 모습인가 봐요. 사실 항암 6번, 방사선 3번이라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정미자 씨는 씩씩하게 잘 해내셨습니다. 이제는 공기 좋은 곳으로 옮겨와 희망을 찾기 위해 애쓰셨다는 정미자 씨.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얼마 전 정기 검진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특이사항이나 이상 소견 없이 상태가 좋으셔서 저도 참 고마웠습니다. 그때만 잘 넘기면 되겠더라고. 그게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고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 의지를 갖고 먹는 거 신경 쓰시고 이렇게 하면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2년이시면 완전 판정이 나면은 그냥 좋은 일도 좀 하고 싶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창가에 서서 작은 미소를 너를 부르리. 지금처럼 건강 잘 유지하셔서 2년 뒤 완치 판정 받았다는 기쁜 소식 꼭 전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맞아요. 눈물 날란다. 이게 완치 기준이 그러니까 5년이 지나야 완치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5년 동안 이제 재발이 없으면 네. 진짜 2년 후에도 진짜 제대로 된 진짜. 완치 판정 그래. 받으시고 네.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얼마나 말이 좀 그렇겠나.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보통 이렇게 그 암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왜 하필이면 나야? 내한테 왜 이런 게 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맞아, 하는 맞아요. 그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저한테도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맞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불행이 오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울쌤 진짜 우시네요. 어떡해. 눈물 날란다. 아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네. 맞아요. 아까 방사선 치료 저희가 설명만 들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또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을 이기셨을까 싶더라고요. 두경부암 이렇게 숨도 쉬고요, 말도 하고요, 먹고 하는 기관과 관련되다 보니까 치료 후에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재활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활 치료는 선생님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말하고 씹고 삼키고 하는 기관에 암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 후에 이제 기능 저하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목소리 재활, 삼킴 재활, 또 발음 재활 치료 등을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가장 이제 치료 끝나시고 오셔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게 입마름입니다. 입마름이라면 네, 어떤... 입에 침이 안 나와요. 오. 왜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은 침샘 손상이 와가지고 침이 안 나와서 바짝 마르고 네. 이제 삼키는 것도 힘들고 소화도 아프고. 잘 안 되겠네요. 침이 안 네, 나오면. 그렇죠. 소화도 잘 안 될 수 그럼 있습니다. 침이 없으면 음식 삼킬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이랑 조금씩 해서 그것도 삼키시고 힘들겠네. 약간 이제 유동식을 많이 드시게 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영양적으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침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재생하는 것 이런 걸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이제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좀 저도 환자분들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네,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 두경부암이요 국가검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나이가 있거나 흡연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이 자각을 좀 하고 꾸준히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40세 이상의 이제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검사는 내시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래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이번에는요, 두경부암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건강밥상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과연 어떤 식재료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궁금하시죠? 우리 요리명인 박경래 선생님의 건강밥상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맛난 음식, 좋은 음식 맨날 만들어 드리던 이쁜 언니, 이쁜 누나 박경래입니다. 오늘은 두경부암에 대해서 좋은 식재료로 죽을 한 끼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노란 호박, 단호박으로 이래 한 끓이 보려고 하는데 노란색 이쁜 단호박에는 노란색이 풍부한 것이 바로 베타카로틴 A의 공급으로 적응한 면역체가 정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영향을 한답니다. 오늘 그거로 막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죽 끓여갖고 막 술술 잘 넣고만 안 좋습니까? 그거 오늘 만나게 한번 끓여볼게요. 오늘의 요리 단호박죽이네요. 단호박인데 조금 조아랗고 안 껍질 안 끼고 그냥 끓였어요. 그래서 색이 약간 연두색도 있다, 그죠? 파란색. 맛있겠다, 단호박. 집에 꿀이 없다면 설탕보다도 식약청에서
허가한 신당분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금도 많이 넣으면 그게 안 좋다네. 이렇게 적당량으로 넣고 이제 예쁜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 A의 성분이 들어서 모든 암 예방도 막아주고 다 좋은 활동을 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일단 단호박을 식힐 때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 갖고 한 5분이나 담가 놓으시대. 담가 놓으면 모든 나쁜 게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기분 좋아. 자, 요거 한 15분만 삶으면 됩니다. 한 15분 삶아낸 겁니다. 이게 이제 이래 됐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갈아볼게요. 뭐 드시는 삶은 거죠? 것까지 먼저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호박. 삶아난 거를 갑니다. 껍질처럼 그냥 딱 붙였네요. 요 굽니다. 이거 이제 지금부터 죽을 끓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들어갈 이제 입방죽을 만들어 볼게요. 찹쌀만 하면 너무 찰지고 이러기 때문에 7대3으로 하세요. 아, 새알도 들어가요?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빠락빠락 치대갖고 해야지 이게 더 쫄깃거립니다. 여기 다 치대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쁘게 새알을 한번 넣을게요. 요런 나름 됩니다. 새알만 넣으면 이게 안 걸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까 난간한 요거 가루를 조금 넣지 그래 걸쭉합니다. 단호박 같은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꿀 조금만 넣어볼게요. 완성이네요. 맛있겠다. 오늘의 건강 맛있는 밥상. 단호박 죽거리 왔습니다. 단호박 또 죽이네요. 찹쌀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속도 든든하고 참 좋을 겁니다. 이거 잡수고 몸에 건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단호박 호박죽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야, 맛있겠다.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아, 이거 좋아하는 거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단호박, 네. 새알 다 들어간 단호박죽입니다. 근데 이 단호박이요 그러면 두경부 암 앓고 계신 환자분들께 도움이 좀 많이 될까요? 그 단호박에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말씀해주셨다시피 이제 베타카로틴하고 비타민 C 또 여러 가지 비타민과 이게 무기질이 굉장히 많은 좋은 영양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암 환자에게 굉장히 사실 좋은 식재료이기도 하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두경부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 중이라든가 아니면 치료가 끝나고 났을 때 이게 삼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게 그 호박 자체가 단호박 자체가 이렇게 익혔을 때 그 식감 자체가 굉장히 삼킴이 어려운 환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 식재료, 영양 공급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호박에 있는 그 당분이 네. 네. 충분히 그 에너지로는 탄수화물 쪽에는 좀 맞아, 영양이 맞아요. 공급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왜 사 먹는 단호박죽 보면 노란색이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선생님이 이거 일부러 껍질까지 같이 가신 거죠. 뭔가 더 건강한 느낌? 전복 그래서- 내장죽 같기도 하고요. 내가 아까 또 행여나 나쁘값이 식초를 안 씻었나. 행여나 내가 그러면 어쩌고 싶어서 좋은 거 먹고 빨리 나서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단호박도 껍질도 좋다. 그럼요. 먹어도. 맞아, 맞아요. 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네, 우리 한번 좀 먹어볼까요? 보고만 있어도 아유 맛있겠네요. 잘 먹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알 한 떠먹어. 저 이거 새알 진짜 좋아해요. 와, 달다. 맛있다. 맛있습니까? 선생님 근데 꿀을 별로 안 넣으셨죠? 근데도 진짜 그 은은한 단맛이 있어가지고 되게 건강한 단맛인 것 같아요. 밤이다 밤. 밥맛이네. 진짜 밥맛. 밤도 왜 그저 바삭밥. 알밤. 알밤. 네. 네. 근데 이게 뭐 특별히 두경부암에 좋다는 뭐 이렇게 더 신경 좀 쓴 게 있습니까, 여기서? 신경을 썼지. 파란 것도 오히려 껍질도 갈아놓고 또 내가 다른 건 다 먹고도 넣는 게 없고 정성을 넣었어요.
정성이 최고 중요해요. 이게 두경부니까 아까도 뭐 쭉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말하거나 씹거나 삼키거나 이런 게 이제 치료할 때 힘드시잖아요. 죽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네, 지금 만들어주신 쭉 보니까요. 환자분들 사실은 이제 치료 중에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게 삼킬 때 굉장히 어렵고 사례가 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찹쌀죽, 이거 단호박 찹쌀죽을 먹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넘길 때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사례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음식 같습니다. 네. 다 배우셨네요. 더 드릴까요? 아, 너무 맛있네요. 이거 내가 단호박을 먹어봤어요? 드릴게요. 이따가 가져가세요. 여기 있으면 이거 네, 다 드세요. 더 드세요. 네. 더 드세요. 예, 예. 네. 괜찮습니다. 네. 맛있는데요? 네. 두경부암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죽까지 저희가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아, 생소했던 두경부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프로그램의 핵심이죠. 두경부암 예방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하는 이 당부의 말씀, 오늘의 한 줄 처방전에서 선생님들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볼게요. 오늘의 한 줄 처방전입니다. 과연 우와.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예. 요거 보다가 지금 채널 돌리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 이 담배는 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진짜 백기무익한 게 담배인 것 같아요. 이 뭐 피우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나라 뭐 식후 불연이면 소화 불량이라 밥 먹고 나서 담배를 피워야 이게 소화가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참 많죠. 근심 걱정에 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담배를 물고 있어야 또 이게 공부가 된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내가 이렇게 세금을 내는 내가 뭐 이런 낸다. 분들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참 네. 많이 들었는데 저도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후회했던 게 담배를 피웠던 거. 딴 거 피운 거로 씨름 피우고 또 후회 안 하고 다 후회 안 했는데 담배 그때 제가 끊기 전까지 피웠던 게 가장 후회했던 거거든요. 그 끊고는 너무 지금 행복해요. 금연 15년 차. 네, 우리 그래서 이만 진짜 쌤의 말씀. 담배는 되도록이면은 끊을 수 있으면은 진짜 이건 끊어야 됩니다. 아마 이제 병원에 계시면요 환자분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다들 환자분들도 사실 비슷한 후회를 하실 것 같아요. 아, 담배 피우지 말 걸. 어떤가요? 일단 많이 후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담배를 못 끊으시는 분들이 아, 또 여전히 많이 그러면 있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요? 네.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이제 암 발생 위험이나 뭐 이런 재발의 위험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치료를 끝까지 다 못 받으세요. 담배를 계속 피우시면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니면 후유증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심해지시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담배는 지금 당장 끊어주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